직장 동료로부터 성희롱과 괴롭힘을 겪은 20대 여성, 결국 회사에 신고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인데도 직원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심지어 남편의 연락처까지 알아내서 연락해왔는데요. 결국 징계를 받아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 하지만 그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동료들에게까지 집요하게 연락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참다 못한 전 동료들은 이 직원을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그에게 과연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자, 사건 내용 좀 알아볼까요? 네, 한 사단법인에서 이 30대 남성이 이 직장 동료를 성희롱하고 또 직장 내 괴롭힘 한 혐의로 이 의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됐는데 이 남성을 신고한 게 2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징계위 와중에도 이 여성에게 받지 않는데도 전화를 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겁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한 명이 아닙니다. 또 다른 20대 여성 직원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했는데 이 여성 직원도 연락을 받은 게 마찬가지였습니다. SNS 메신저로 징계위 관련한 연락을 계속했는데요. 이 여성이 업무적인 것 외에는 나에게 연락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겁니다. 자, 결국 이 회사에서 해고가 됐어요. 해고가 됐는데 이후에도 직장 동료들은 어처구니 없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경조사비 돌려줘? 웃으면 안 되는데 헛웃음이 나옵니다. 뭐냐면 직장 동료 4명에게 연락을 해서 그 약속한 추계와 추금 못 받게 됐는데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느냐. 뭐가 부끄럽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끄럽지 않냐라고 동료들에게 이렇게 보낸 겁니다. 본인이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당신들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내가 그 장례식장에서 10만 원씩 그거 드렸으니까 그거는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동료들에게 보냈는데 더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동료 4명 중에 2명은요. 본인이 성희롱해서 괴롭혔던 그 피해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피해자들에게도 저런 식의 메시지를 보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갑질 또 뭐 성희롱 이런 걸로 회사에서 잘렸는데 내가 그동안 뿌린 네. 이 부조금 네. 야, 니들 토해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것도 되게 구체적으로 보냅니다. 민법상 경조사 채권은 드린 금액으로 내가 돌려받는 게 맞다. 좀 뭘 좀 민법상 아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증여죠. 이게 무슨 대여금이에요. 저 축의금 낼 때 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는 증여죠. 증여. 이게 법률용어로 굳이 말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돌려받으려고 저를 대여금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경조사 그 채권이라는 거 채권. 그러니까 내가 줬으면 돌려줘야 되는데 내가 못 받을 상황이 되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건 그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또 야 어떤 부장님 땡땡 부장님은 생일 선물 안 준 거 돌려달라고 하니까 깔끔하게 돌려주던데 참 다르다. 그렇게 또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4개월 동안에 걸쳐서 전 직장 동료들에게 보낸 메시지 횟수만 무려 210회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러면은 저 문자를 받은 피해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 그럼 우리 집 빈소 와가지고 너 먹은 육개장 토해내 뭐 이런 거. 어? 못 하잖아, 자기는. 아니 그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 응대 자체가 하기가 싫었겠죠. 본인들을 그렇게 괴롭혔고 성희롱까지 했던 사람이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를 응대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응대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에게까지 문자를 보냅니다. 내가 뭐 이전 회사로 지금 뭐 택배를 보낸 게 있는데 잘못 보냈으니까 그거 찾아갈 건데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 물건 건드리면 뭐 이런 식의 연락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뭐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의 배우자에게까지 뭐 사진 찾아갔던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이걸 참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고 결국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예. 내가 그 피해자들 연락했던 게 이 피해자들이란 건 이미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그 피해를 입혔던 피해자들이에요. 그 피해자들에게 한 7번, 8번밖에 연락 안 했는데 무슨 얘기가 스토킹이냐. 스토킹 아니다라는 또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하긴 말이죠. 우리가 보통 스토킹 범죄 이런 거 다룰 때 보면 막 수백 회 네. 막 이렇게 막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네. 많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7, 8번은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을 좀 잘못 배운 것 같아요. 뭐 어디서 많이 좀 뭐 듣긴 한 것 같은데 아까 저 경조사비 그것도 대여금. 그렇고요. 대여금이라는 것도 그렇고 스토킹이라는 거는 횟수가 무조건 몇 회 이상 100회 이상 이런 게 아니에요. 내용하고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피해자를 공격하려고 하는 내용 또 아까 보니까 20대 여직원 또 남편 연락처까지 알아내서
문자를 보내고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회사까지 가서. 네, 그렇죠. 그런 그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나 의도 같은 거를 생각한다면 횟수가 몇 번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스토킹이 된다라는 거고요. 피해자들은 지금 피해자는 뭐 사과나 이런 걸 받은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공격만 받아왔잖아요. 예. 그러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고 전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걸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됐고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징역 10개월에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아, 스토킹 이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자, 교수님. 아, 정말 세상 살다 보니까 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좀 네.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이 여성들한테는 20대 여성 성희롱과 괴롭혔던 이 여성들한테만 뭐 8회 출회인 거고요. 총 문자 횟수는 210회입니다. 그러니까 스토커들의 전형적인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히고 협박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사람이 징계위원회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자를 보낸 사람 중에 본인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도 들어가 있었고 나아가서 그 사람이 그 피해자의 남편에게까지 연락을 했다는 점에서 이 사람은 스토커가 맞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이렇게 꼭 절제하고 근신하고 조심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도 전혀 본인의 충동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또 충동 조절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